지난달 10일 오후 10시 3분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톤 카고트럭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로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퇴근길을 마중 나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17일 만인 지난달 27일 끝내 숨을 거두었는데 당시 임신 17주였던 태아 역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아내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로 꾸준한 헌혈 활동을 통해 헌혈 유공장을 수상한 바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는 50대 남성으로 경찰 조사에서 다른 차량을 주시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시 트럭은 시속 40에서 50km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트럭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중상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트럭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차를 보느라 신호를 못 봤다고 진술했는데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신호 하나와 운전 중 잠시 한눈을 파는 게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운전할 때는 정말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해줍니다.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이른바 웬치 범죄단지에서는 고문과 폭행이 일상이며 하루에 한 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손톱을 뽑히거나 손가락이 잘리는 등 극심한 고문을 당하며 실적이 없거나 빚을 지면 장기 매매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안구 적출이 먼저 이뤄지며 이후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 고문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취재해 확인을 해보면 국경지대인 포이펫과 바벳은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푸놈펜이나 시아누크빌에서 실적이 낮은 사람들은 이곳으로 팔려간 후 인신매매와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범죄가 이뤄지며 한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표적이 된다고 합니다. 일부 단지는 정부 단속으로 위축됐지만 외진 지역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전단지로 사람을 모집 중입니다. 범죄 집단 운영자들은 타국으로의 이동도 고려하고 있으며 미얀마에서도 장기 적출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입 경로는 일반인 대상이며 해외 고수익의 일자리를 거짓 제안하며 인신매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의 접근은 생명과 자유를 위협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인신매매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인은 항상 경각심을 갖고 정부와 사회는 구조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8월 경기 하남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김씨가 여자친구 임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씨는 119에 침착한 목소리로 자해라고 신고했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얼굴에 피를 묻힌 채 김씨가 CPR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임씨는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고 병원에서도 회복되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임씨가 남성 지인과 통화한 것을 문제삼아 말다툼 끝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임씨가 먼저 칼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의학적 증거와 주변 정황은 이를 뒷받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씨는 미용실 창업을 준비 중이었으며 부검 결과도 외력에 의한 자상이 명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우발적 범행, 젊은 나이 등을 이유로 징역 28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김씨는 2심 선고 다음날 오히려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임씨의 쌍둥이 남동생은 누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탄원서 5,000장을 모으고 재판에 참석하는 등 고군분투했지만 감형과 상고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고 현재는 거의 체념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은 폭력으로 해결되어서는 안되며 충동적 분노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신해 정의를 세워야 하며 가해자의 반성과 책임이 진정성 있게 소반되어야만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형의 기준은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균형 있는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2023년 여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저도 청해대에서 해군 지휘정을 이용해 지인들과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산 다금바리회를 공수하기 위해 해군 함정과 군 인력이 동원됐고 해군사관학교의 요트와 제트스키까지 지원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내란숙의 부부의 망국적 유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김건희 여사가 작살로 잡은 생선은 피가 빠져 맛있다고 말하자 경호처가 작살 낚시 장면을 연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현재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군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경호처 직원에게 의무의 업무를 강요한 혐의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적 권한과 자산은 철저히 국민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사적 행위에 군 자산이 동원되었다는 의혹은 권력의 사유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군함과 군병력처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자산이 개인의 유흥에 사용됐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공직자들은 법과 윤리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권력자의 사적 요구에 휘둘려선 안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권력의 사적 남용이 가져오는 위험성과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공적 자산은 국민의 것이며 그 사용은 투명하고 정당해야 한다는 원칙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최근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 가슴이 아픕니다. 추석 연휴 기간 경기 양주시에서 만취 상태의 40대 운전자가 SUV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3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사고 당시 B씨는 우체국 인근 인도를 걷고 있었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운전자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를 초과한 상태였고 음식점 주차장에서 출발해 약 800m을 달린 뒤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며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최근 결혼해 쌍둥이를 기다리던 예비 아버지였으며 유족은 깊은 슬픔과 함께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사고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임을 보여줍니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며 이는 한 가정의 미래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쌍둥이를 기다리던 예비 아버지였다는 사실은 사고의 비극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반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운전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장소처럼 차량이 인도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물리적 안전장치 설치를 통해 유사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결국 교통안전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과제이며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경각심과 제도적 노력이 절실합니다.